반갑습니다. 척추신경외과 이나입니다. 오늘은 어긋난 허리 정렬을 정상 곡선으로 확실하게 맞추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예상하셨겠지만 척추 전방전이증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일반적인 강의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치료했는지에 대한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은요, 척추체가 아래쪽 척추체에 비해서 앞쪽으로 미끄러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맨 아래에 있는 척추체에 비해서 그 위쪽에 있는 척추체가 앞으로 밀려 있는 그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척추가 전방으로 전이 되었다 해서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맨 아랫마디인 요추 5번과 천추 1번에서도 쉽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률을 보면은 전체 인구의 약 5 내지 6% 정도로 발견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크게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선천적인 원인은 이 척추체의 앞쪽인 몸통 부분과 뒤쪽의 후관절 부분이 원래는 이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결손이 발생해서 척추체가 앞쪽으로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고, 후천적인 원인으로는 이제 외상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퇴행성 변화가 진행하면서 척추뼈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서 조금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연령 증가와 함께 여성, 남성 대비 약 3배 정도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비만인 경우에도 무게가 더 늘어나면서 척추가 더 쉽게 미끄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MI가 30 이상인 비만인 경우에 척추 전방 전이증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의 증상과 진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상은 척추뼈가 어긋나게 되면서 그 뒤에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척추관 협착증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에서 첫 번째로는 허리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 신경이 눌리면서 허리 통증 말고도 다리 쪽으로 뻗어나가는 하지 방사통, 좌골 신경통과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한쪽 또는 양쪽 다리 모두 다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신경의 눌림이 더 진행해서 신경 손상이 더 진행하게 된다면 통증을 넘어서서 감각 이상 및 근력 약화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진단 방법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상에서 측면에서 촬영을 하였을 때 척추체의 정렬이 틀어진 것을 보고 쉽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등급이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긋난 단계에 따라서 25% 이내인 경우는 1단계, 25에서 50% 사이는 2단계, 그 이상은 이제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MRI를 촬영을 해서 실제 척추관 협착증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그로 인해서 신경 압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환자분이 마비가 있지 않은 한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체 환자의 약 60에서 70%에서 우리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는 약물 치료, NSAID나 근육 이완제를 사용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고,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를 통해서 근육이라든지 인대를 풀어주는 치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기 착용도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효과는 좀 기대하기 어렵고요. 단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때 보조기 착용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차도가 없고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민을 해보아야 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크게 이제 감압술과 척추 유압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감압수술은 신경 압박만 해소하는 거죠. 그래서 척추가 어긋난 것을 맞추지는 못하지만 뒤쪽의 협착증을 개선해줘서 신경의 눌림을 풀어준다면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의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 감압술이고요. 척추 유압술 같은 경우는 그 척추 전방 전이증이 2단계 이상인 경우, 심하게 어긋난 경우에는 단순 감압술로만은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척추 유압술, 나사목 고정술을 통해서 어긋난 정렬을 맞춰줘야지만이 협착증도 해결하고 정렬을 원상복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환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70대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주된 호소는 요통과 양쪽 엉치 통증, 양쪽 다리의 방사통으로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수년간 통증 의원에서 주사 치료를 하였습니다만 갈수록 효과가 떨어지고 걷는 게 힘들어진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양쪽 다리가 다 시리고 저린다, 보행이 너무 불편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환자분은 혈압과 당뇨가 다 있는 상태셨고 7년 전에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도 한 상태였습니다. 이학적 검사상 근력은 괜찮았으나 양쪽 발바닥 쪽으로 해서 저림감, 감각저하 소견 보이고 있었고 협착증으로 인한 신경인성 파행, 걷다 보면 통증이 심해져서 쉬었다 가야 하는 증상이 점양한 상태였습니다. 환자분 엑스레이와 MRI 사진입니다. 옆에서 촬영을 하였고 4번과 5번 뼈에다가 우리가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저명하게 어긋난 것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쪽으로 척추관이 좁아져 있는 협착증이 심하게 관찰이 되었고 맨 오른쪽의 단면도 사진을 보시면 이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정상 소견에 비해서 매우 좁아진 것이 관찰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경의 눌림이 심해서 양쪽 하지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심한 통증과 저림감을 호소하는 상태인 거죠. 척추 전방전이증은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척추뼈가 어긋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진단을 내리고 그 정도를 측정을 하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어긋난 정도가 25%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단계 추전방전이증이 진단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단순 감압술로는 부족할 수가 있어서 척추 유압술로 어긋난 정렬을 맞춰줘야지만이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나사못을 박는 수술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유압수술을 결정을 한 이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수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크게는 절개식 수술과 내시경 수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절개식 수술은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 상처가 크고 근육이라든지 주변 조직의 손상이 크고 출혈량도 크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수술 후 후유증에 대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내시경 수술은 전신 마취 없이 구멍을 뚫어서 접근을 해서 인조뼈를 삽입하고 신경을 확실하게 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유압술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 이 내시경 수술로 유압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께도 양방향 척추 내시경 유압수술을 말씀을 드렸고 그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실제 수술 사진입니다. 왼쪽에서 접근을 하였고요. 4번, 5번 일부 뼈를 제거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노란색의 황색인대가 보입니다. 이 황색인대를 제거해서 신경을 감압을 먼저 확실히 해주고 반대쪽 신경도 확실하게 풀어주고요. 그 이후에 디스크 부분을 확인하고 제거한 이후에 케이지, 인조뼈를 삽입할 공간을 확보한 이후에 이렇게 인조뼈를 삽입을 하고 난 다음에 나사못을 박으면 유압수술이 완료가 됩니다. 수술 후 엑스레이입니다. 수술 전에 어긋나 있던 4번과 5번 뼈의 정렬이 이렇게 예쁘게 일자로 잘 맞춰진 것이 관찰이 됩니다. 앞에서 보았을 때도 좌우 대칭으로 나사못이 잘 삽입된 것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수술 후 MRI를 보시면 수술 전에 어긋나 있던 정렬이 확실하게 맞춰지면서 신경의 흐름이 막혀있던 부분이 완전히 개통된 것이 보이고 있죠. 단면도에서 보더라도 좁아져 있던 신경의 면적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회복된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술 후 경과입니다. 환자분은 전신 마취가 아닌 하반신 부분 마취를 진행을 하였고요. 총 수술 시간이 약 1시간 5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수술 후 6시간 안정 이후에 보행을 시작하셨고요. 양쪽 하지 방사통은 저명한 호전을 보였습니다. 환자분은 잘 퇴원을 하셨고 퇴원 후 2달째 재외래 내원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호전됐다 하셨고 양쪽 다리에 저리고 시리고 땡김 증상도 이전보다 많이 나아져서 현재 걷기 운동 하루에 10,000번씩 하면서 잘 지내고 계심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해보면 어긋난 허리 정렬을 정상 곡선으로 확실하게 맞추는 방법,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례를 통해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유압술을 통해서 회복을 한 것을 보여드렸고요.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은 대부분 이제 선천적인 원인도 있지만 후천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고 그로 인해서 척추관 협착증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마비가 없다면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이 없고 신경학적 결손이 진행하는 상태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고 이런 경우에 후방 감압술로 충분히 증상의 호전이 기대된다면 감압술만 하셔도 되겠지만 어긋난 정도가 2단계 이상이거나 단순 감압술로는 증상의 호전이 예상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유압술을 통해서 정렬을 회복해주고 신경을 잘 풀어주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었으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시면 치료는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